여러분께서는 지금 시민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방송 공감복지 라디오 공감 로고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족 문제와 청소년 교육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2부 공감 다락방. 이 시간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학교 폭력 또한 대면하지 않아도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자녀를 둔 부모들은 늘 긴장하고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현직 경찰관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인천경찰청 이상희 경사님을 모시고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 방법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희 경사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에이펙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조금 고생했습니다. 네, 좀 쉬셨어요? 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직접 좀 우리 이경사님께서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현재 저는 인천경찰청 127 학교폭력신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상희 경사입니다. 제가 2014년도에 입직해서 이제 거의 1년이 이제 1년이 아니고 10년. 네, 10년이죠. 네, 네. 10년이 거의 네, 넘게 네. 일하고 네. 있는데요. 네. 처음에 이제 입직해서는 이제 학교 전담 경찰관 네, 업무를 네. 했었고 네. 이제 청에 들어와서는 청소년 선도부 업무를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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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저의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14년도에 제가 네. 입직한 이후부터의 일들을 좀 책으로 엮어서요. 저희 현직 경찰관이 알려주는 학교폭력 대처법이라는 책을 네, 네. 출간을 했어요. 그거 가지고 오셨죠? 아, 네. 그거 잠깐만 이렇게 좀 화면에 좀 비춰주세요. 네, 네. 예. 현직 경찰관이 알려주는 학교폭력 대처법. 네, 네. 어떤 분이 집필한 것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경찰 수험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일들 하고 네. 이제 네. 입직하고 나서의 과정들을 또 네. 이제 글로 써서 또 네. 책으로 이제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에세이집으로. 네네네. 그것도 좀 한번 소개해 네. 주시죠. 네. 책 제목은 네. 네. 이제 나는 꿈꾸는 경찰관입니다라는 네. 이제 책 제목이고요. 네. 책 제목처럼 이제 현실에 좀 안주하지 않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많은 경찰관을 꿈꾸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네.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네, 네. 네. 제가 청소년 시절만 해도 그 여자 경찰관들이 많지 않았어요. 네. 네. 그리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귀하고 우리가 봐도 참 멋진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경찰에 입문하게 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계기라기보다는 일단은 그 경찰관이라는 직업은 좀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되게 경애의 대상이잖아요. 네, 네. 선망의 대상이고 네, 네. 근데 죄를 짓지 않았어도 그냥 순찰차가 지나가는 거 보면 무섭고 네, 그랬죠. 네, 그러면서 네. 한편으로는 뭐 사회 뭐 안전을 위해서 일하고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네. 너무 이제 멋있으니까 네. 다들 하고 싶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은 막연히 갖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때만 해도 네. 그때 경찰 채용에서 키라든지 이런 자격 네. 제한 조건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많이 까다로웠죠 그때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해당 사항이 안 돼가지고 아예 생각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랬었어요. 그때. 예. 네. 그래서 제가 네. 그 당시 이제 법원 검찰 직렬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하는 중에 그 경찰 그 시험에 네. 그 과목이 변경되는 해가 있었거든요. 자격 기준도 많이 완화되고. 네네네. 네, 기준이 네, 완화됐으면서 네, 그 네. 사이에 제가 다른 네. 공부를 할 때 완화됐었고 네. 이제 제가 2014년도에 시험을 봤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과목이 변경이 됐었어요. 근데 네. 제가 현재 공부했던 과목으로도 시험을 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운 좋게 이제 한번 시험을 볼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격증 준비들도 하고. 운이 좋은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운 좋게 또
첫 번 네, 시험에 네. 붙어가지고 아.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돌고 음. 돌아서 결국은 이제 어쨌든 직업을 찾은 게 아닌가. 네. 후회하지 않고 네. 보람이 있으시고요. 네, 네. 아, 네, 그러시면 됐죠, 뭐. 일선 경찰서와 경찰청에서 이제 학교 폭력 그리고 이제 청소년 업무를 한 5년 하셨고 현재는 이제 117 네. 센터에서 이제 4년 가까이 근무하시고 계신데 117 센터가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네. 예, 이 기회에 한번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네네. 127 센터는요, 112처럼 이제 긴급 전화입니다. 지금 127 센터는 이제 경찰청하고 교육부가 공동으로 네.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뭐 학교 폭력 말고도 이제 네. 가정 폭력, 뭐 성폭력, 아동 학대 등 이제 사회적 약자들의 네. 신고 피해를 주로 이제 접수를 하는데, 근데 네.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학교 폭력입니다. 아, 네, 그렇게 네. 보시면 돼요. 네. 주로 이제 거기서 이제 하는 일들이 뭐 그러면 이제 신고를 접수하면은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네, 일단은 저희가 처리하는 조치들을 보면 네, 네. 수사 지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 네, 네, 네. 그리고 뭐 긴급할 경우에는 긴급 출동 조치 내리고, 그리고 전담 경찰과 연계도 하고, 뭐 네, 상담 종결도 네.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는데 이제 상담 내용에 따라서 적절하게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가장 많이 종결 처리하는 게 학교 전담 경찰관 연계인데요. 일단은 뭐 상담 종결로 이제 해결이 안 될 것 같거나 아니면은 이제 학교 차원에서도 네. 예, 학폭이나 이런 걸로도 만족스럽지 않을 때 이제 네, 아이들의 그런 피해 학생 보호라든지 뭐 가해 학생들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선도 활동도 하는 그런 학교 전담 경찰관 연계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좀 학교 전담 경찰관들께서 학교의 환경이나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니까 네네. 아무래도 좀 사건 이제 문제 해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사회 구조가 이제 전과 다르게 많이 변화됐는데 그 학교 폭력 양상도 이제 많이 변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 최근 학교 폭력의 이제 실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학교 폭력 그 교육부의 학교 폭력 실태 조사 같은 게 통계를 보면요, 네. 이제 팬데믹 때문에 갑자기 수치가 훅 떨어졌어요. 아, 네. 그런 다음부터 이제 그게 점점 완화되면서 현재까지 계속 상승 추세거든요. 아, 네. 그리고 오히려 더 팬데믹 이전의 수치보다 더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만큼 되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근데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이게 중고등학생 또 특히 초등학생들이죠. 이제 아이들이 좀 그 사회적 거리두기랑 네, 네. 예,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만나지 않았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막 티격태격하면서 네, 의사소통도 좀 하고, 예, 그런 갈등도 해소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아이들이 맞아요. 만나지를 못하다 보니까 네. 예, 갑작스럽게 이렇게 대면 수업을 하고 하면서 아이들이 서로 상대방을 좀 이해하거나 공감하는 네.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회적 거리를 둔다는 것이 단순하게 학교 폭력에 어떤 영향을 준 것만 아니고 네. 전반적인 아이들의 정서상의 네네. 문제, 네. 야,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작은 그런 갈등들을 좀 이렇게 서로 해결하는 능력들을 자연스럽게 네네. 학교에서 대면하면서 배워야 되는데 네. 이것이 멈춰진 것이 아주 굉장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증명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그러면 어떤 피해 유형이 좀 증가했다고 보십니까? 피해 유형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한 부분이 이제 집단 따돌림하고 사이버 폭력이 어. 증가했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까 팬데믹 때문에 네. 이제 아이들의 그 소통이나 이런 기회가 없어서 아무래도 이제 공감이나 이런 능력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기의 기준대로 이제 아이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네. 좀 자기야 생각과 뜻이 안 맞으면은 소외를 시켜버려요. 배척을 시켜버려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집단 따돌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네. 뭐 사소한 갈등이나 오해나 내 말 안 따라준다 이런 식으로 좀 막 거리감을 조성시키고 그러면서 이간질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따돌림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요즘에 같은 경우는 또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네. 네. SNS에서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런 따돌림은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또 사이버 폭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솔직히 좀 어른들도 뭐 카카오톡 메신저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직장에서도 필수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아이들에게는 또 더더욱이나 또 예, 의사소통 도구고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의 많은 일들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공간만 네. 다를 뿐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수단이 언어 전달의 수단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눈을 바라보면서 네. 어떤 표정의 감정 전달이나 말로 하는 건데 요즘은 거의 뭐 SNS로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그 SNS는 이 사람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아이들의 정서 행동의 문제도 이제 생길 수 있는 건데 그만큼 이제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이 교육이 네. 정말 중요하다. 다시 네, 한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계 형성에 대한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런 훈련이 정말 필요한 그런 네, 시대가 네, 아닌가 네. 생각이 돼요. 네. 우리 경사님께서 117 센터에서 근무하시면서 체감하고 계시는 그 피해 유형을 좀 예로 좀 든다면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117 센터에 주로 이제 네, 접수되는 네. 것들이 어떤 건가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 초등학생들은 주로 욕설, 네. 네, 예, 욕했다고 하고 막 손가락 욕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런 네, 거 네. 했다 그러고 뭐 패드립 네. 이런 언어 폭력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이제 똑같이 전통적인 그 물리적인 폭력 유형으로 폭행 같은 거, 네. 예, 얘가 때렸어요, 왜 발로 찼어요, 막 이런 것들도 많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뭐 따돌림. 예, 그런 신고들도 있고 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SNS 사용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초등학교보다 네. 예, 그 안에서의 그런 문제들도 똑같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제 저도 오랫동안 교육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좀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게 뭐냐면 네. 우리 보통 이렇게 이제 어른들이 보면 아니 뭐 선생님은 옛날에 안 싸웠나요? 뭐 이렇게 반박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흡연을 한 그런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과정에 어떤 부모님께서는 아 우리 선생님께서는 담배 안 피웠나요? 안 피우고 계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항의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정말 우리가 이제 잘못된 그런 인식들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이제 상황을 더 갖다 해결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이제 그 자녀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부모님들의 그런 인식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에 방해가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 들어보면 이런 어떤 욕설이나 패드립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네. 부분들인데 네. 사실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그저 학교 폭력 자체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생활 전반에서 네. 진지하게 네. 이제는 우리 어른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 관련 사항이 이제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네, 어떤 유형이 있고 또 학교와 117 센터에서는 이 성 관련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처리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만약에 성 관련 사안을 인지하게 되면요, 뭐 청소년 성보호법이나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수사기관에 네. 신고 의무가 있어요. 예, 성 관련은 필수적으로. 네, 그래서 그렇죠. 선생님께서 인지만 하셔도 깜짝 놀라셔가지고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제 117 저희 센터에 신고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성 관련 사안이라고 하면은 이제 폭넓게 보고 있어요. 뭐 성추행부터 해서 성희롱, 예, 진짜 성폭력까지 이제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들만 있으면은 연락을 주시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 제가 처음 초반에 근무할 때보다도 확실히 그 몇 년간 성 관련 사안 신고가 많이 증가했어요. 아, 네. 네네네. 예, 그리고 수위도 높아지고 있고, 예, 학년도 더 저연령화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학교 폭력 실태 조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한 4학년 네. 부터 고3까지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대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체감하는 거는 초등학교 1, 2, 3학년들 저학년들도 그런 성 관련 사안도 신고가 되고 있고. 아, 네. 네,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라고 저도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네. 성적인 표현을 쓰면서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인지하지를 못하겠죠. 네. 모르니까.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성 관련 피해들이 저학년 쪽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 센터에서 무조건 전담 경찰관 연계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형사법적으로도 예, 처벌해야 되겠다 하는 사안 같은 경우에는 각 경찰서에 네. 그 수사관에게 연결을 하고 있어요. 네네. 네, 네. 형사적인 문제까지 이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명확한 어떤 네, 증거라든가 법률적으로, 네. 이런 게 다 이제 우리가 확인이 될 수 있겠지만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음. 정말 제대로 인지가 되지 않는 네, 그 네. 어떻게 본능적인 행동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증거도 없고. 예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제 이 애매한 부분이 학부모들 좀 사이에 있어요. 굉장히 네. 어떤 갈등도 심하게 될 수 네,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성폭력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해바라기 센터라든가 이런 데도 바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예, 예. 117뿐만 아니라 네네네. 이거 조사를 받아요.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 과정들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해바라기 센터에 가서 이제 그런 어떤 증거를 남긴다거나 네, 예, 이런 성폭력을 과정들 당했을 때. 예. 그럴 때는 참 중요하지만 오늘 이제 우리 이제 경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부모들도 교육을 좀 이렇게 인지를 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내용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네.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성 관련 사안을 많이 이제 접하고 나니까 네. 와 이게 솔직히 뭐 저 때도 그렇고 성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머님들께 부모님들 보호자라고 해야 네. 되죠 이제 네, 네, 보호자들께서 그런 점을 미리 그러니까 미취학일 때 네. 그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미리 성교육을 해야지 네.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발생을 안 하게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피해를 안 당할 수도 있고 가해를 안 할 수도 그러니까요. 있고. 네. 그래서 그 성교육이 되게 어색하고 민망하고 쑥스럽더라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예.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이런 사례들을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아주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제 모임을 가질 때 네. 어른들의 공간이 따로 있고 네. 또 어린 아이들의 공간이 따로 있어요. 아이들이 놀게 할 때.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이제 어린 아이, 남녀 아이 두 아이가 이제 별도 공간에 있었을 때에 네네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행동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근데 그거는 뭐 어떤 부모님들이 그렇게 보여줘서 했다기보다도 어떤 본능적인 거 있잖아요. 네네. 어린 아이 때부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사고로 이제 이어지는 네네. 근데 그런 문제들은 사실 어린 아이들은 거의 인지를 못 하고 네. 있는 부분들 이런 문제까지 사실은 이제 성교육이 제대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SNS 상으로 이제 아이들이 네. 인지하고 있는 성교육의 문제 때문에 네. 왜곡된 것들 네, 때문에 왜곡된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 성교육 또 학교에서도 잘 이루어지고는 있어요. 분명히 없지는 않은데 네. 이렇게 왜곡된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현장에서 좀 그런 느낌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네,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뭐 말을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솔직히 아이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학교에서 하는 성교육 자체가 네. 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네. 현실과는 거리가 있고 아이들이 직접 어떻게 보면은 정말 리얼하게 네. 예,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가치관에 그런 맞지가 않다고 생각하는지 아직도 그 유교적인 전통적인 사고 방식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기술은 발전하지만 네, 네, 사고 네. 방식은 예전에 그 조선 시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네. 금기시해요. 그런 말을 꺼내는 거라든지 자연스러운 우리 뭐 생식기를 얘기한다든지 이런 거를 아이들 때부터 그런 부분을 좀 오픈하고 자연스럽게 해야지 그 성관념이 좀 제대로 그렇죠. 잡힐 수 네, 있는데 네, 네. 아이들이 그거를 막아놓기 때문에 네.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성인 채널 들어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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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나 네. 이런 데서 그러면서 왜곡된 그 성관념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네. 예, 막 뭐 드세거나 막 박력 있게 나가야 된다든가 네, 남자들은 네, 그렇죠. 예, 네, 그렇다든가 네. 뭐 여자들은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네. 식으로 너무 좀 교육 자체가 좀
너무 전통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일방적인 전달 교육이다. 네네. 그것이 네. 폐단이에요. 네. 사실은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네. 정말 어떤 뭐 꺼리낌이 없이 대묻고 네네네. 질문하고 토론하고. 이래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도 우리 교육 현장에서 그냥 이제 시청각 교육이 중요하다 해서 그냥 보여주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떤 생식기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기만 하고 일방적인 전달형의 어떤 교육. 네네네.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네.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이제 이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성관계를 10분 안에 끝나면 임신을 안 한다면서요라는 그 말을 듣고 제가 아주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 어떻게 왜곡된 지식을. 그 왜곡된 지식을 어떻게 알고 있냐 했더니 친구들한테 들었다고. 네. 이런 문제들. 네. 물론 이제 전문가들이나 또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일부 학생의 얘기라고 보기에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그 온라인 상에서 아주 무분별하게 이제 유포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걸러낼 수 있는 컨텐츠를 아이들이 좀 걸러낼 수 있는 정도의 능력까지라도 이제는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성관계를 말씀하셨다 관계에 대한 사고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업무 관리상 사례를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주로 117 센터에 좀 신고되는 사항들이 어떤 사항들이 주로 많이 있나요? 첫 번째로 좀 언어적인 희롱이에요. 이제 뭐 아시다시피 막 그냥 뭐 너랑 뭐 하고 관계하고 싶다. 네. 네, 만지고 싶다. 너 여기 만져도 돼. 뭐 네. 이런 식으로는 뭐 의사를 물어보는 거지만 네. 뭐 해봐. 너 누구랑 뭐 해봤어? 잡았어? 막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네. 대묻는다든지 네. 네. 아니면은 뭐 패드립 있잖아요. 니엠이 뭐 한번 네,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예, 이제 예, 말을 예, 하기가 좀 그런데 그렇죠. 네네 약간 이것도 좀 이렇게 완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네, 정말 네. 심하게 아이들이 많이 말을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막 집중적으로 너 되게 거기 크다 막 이러고 네, 근데 네. 이런 것도 되게 요즘에는 되게 성적 수치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느꼈다고 하면서 피해 주장을 하게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요. 예, 성관여사로 네. 접수되는 네. 부분이라서 이 네. 말도 정말 조심해야 그렇죠.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가정에서의 교육도 중요하고 네. 제가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EBS 방송국에 패널로 참석했을 때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부모와 교사와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을 하는데 성관련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그 어떤 학생이 하는 말이 계속해서 어떤 성교육은 학교에서 시켜야 되느냐 가정에서 시켜야 되느냐 경론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견디다 참다가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다고 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네. 성교육은 우리 아버지가 최고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먼저라고 하기 전에 사실 이게 학교와 가정에서 이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네, 이런 그렇죠. 부분들인데 특히 이제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사님께서도 그 실제 사례를 완화해서 말하는데도 사실 일반 시민들이 듣기에는 어떻게 방송하면서 저런 얘기까지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이 저는 문제라는 거예요. 네네네. 이런 부분들을 부모들이 알아야 우리 아이들이 그 정도까지구나. 네네. 특히 이제 딥페이크 같은 거라든가 또 뭐 이렇게 패드립 같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네, 부모님도 이걸 많이 사실 놀라세요. 부모님들이 놀라기만 할 게 아니라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 어떤 네, 경우에도 네, 네. 그 수위를 어느 선을 넘지 않게 자제해야 된다. 특히 이제 그 아이들이 부모님에 대한 어떤 욕설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많이 폭발을 하고 네, 맞습니다. 그건 뭐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그런 폭력을 일으킬 수 있는 네.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딥페이크 말씀하셨는데 성범죄 하면은 이제 딥페이크 최근에 이제 나온 그런 이제 범죄긴 하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것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AI 기술을 이용해서 누군가의 얼굴이나 또는 이제 신체를 합성해 가지고 이제 성적 이미지를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포하는 거잖아요. 네. 예. 이 딥페이크 성범죄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급증하고 있는 현실인데 한 통계에서 보니까 가해자의 90% 이상이 10대와 20대라고 하셨어요. 예. 청소년들이 어떤 방식으로 제작하고 신고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일단은 이제 저도 이제 근무를 하면서 느꼈는데 보통 언론에서나 불법
답답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실제로 올해도 좀 꽤 많이 들어왔어요. 작년보다 더 많은 수치로 들어왔는데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젊은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이라 보니까 기계 다루는 게 능숙하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그 합성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직접 하고, 뭐 포토샵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아니면은 뭐 합성을 해주는 사이트도 있고, 그리고 또 아니면 제3자, 예를 들어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서 DM으로 의뢰를 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거를 또 의뢰를 받아서 제작해서 돈을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식으로 의뢰를 하면은 거기서 합성물을 제작해서 보내주고 또 그거를 또 학생이 송지하거나 또 다른 데다가 게시하고 그래서 이제 발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보면은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너 왜 이게 너 아는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합성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제 성적 만족도가 높다. 그리고 아는 사람 얼굴에야 호기심이 더 강해진대요. 그 제작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의뢰를 하고 보고 이런 부분이 이제 성적 만족도와 그런 이제 만족감이 더 높다는 거죠, 지인들이. 그래서 주로 피해자들이 보면은 뭐 동창생들 뭐 이런 식으로 지인이에요, 주변에 아는 누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아이들이 그런 부분을 좀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경사님께서 그걸 이제 보셨을 때에 그 영상을 또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조접스럽다는 느낌도 들고 또 어느 때는 너무 정교하게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 정교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업체 의뢰를 하거나 그랬을 때는 자기네들이 직접 막 이렇게 뭐 꾹 눌러가지고 얼굴 따서 나체 사진의 합성 이런 거는 딱 티가 나요. 아이들이 얼굴 따가지고 이제 핸드폰으로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호기심에서 더 호기심 그런 건데 이제 진짜 저기는 왜냐면은 그 피해를 입는 아이들은 정말로 힘들거든요. 자기가 정말 피해당한 것처럼 힘들기 때문에 정말 리얼해요. 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제 그거를 다른데 의뢰를 해서 제작한다는 거는 또 처음 듣는데 의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군요. 오늘 어쨌든 뭐 그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유형을 일단 알아야 우리 이제 보호자들,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대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어떤 학교 폭력 유형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사전에 좀 대처하고 또 피해를 당했을 때 또 가해했을 때 그 조짐이 어떤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같이 한번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감 로그인 2부 공감 다락방은 오늘 학교폭력 예방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인천경찰청 이상희 경사님을 모시고 학교폭력 유형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학교폭력 유형에 대한 우리 부모님들이 사전에 좀 인지해야 될 알고 계시면 좋을 그런 예방 교육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감다락방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평안하십시오.